여러분, 혹시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햇빛만 좀 쬐면 비타민 D는 충분하지 않겠어? 많은 분들이 그렇게 믿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병원에 오는 시니어 분들의 혈액 검사를 보면 절반 이상이 비타민 D 부족 상태입니다. 햇빛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훨씬 많다는 사실, 놀랍지 않으십니까?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72세 김모 어르신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 어르신은 매일 아침 동네 공원을 걷는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무릎이 시리고 뼈가 잘 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단순한 관절염인 줄 알았지만 검사 결과는 심각한 비타민 D 부족이었습니다. 햇빛을 쬐더라도 나이가 들수록 피부에서 합성되는 효율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또 자외선 차단제를 습관적으로 바르면 합성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비타민 D는 단순히 뼈 건강에만 필요한 영양소가 아닙니다. 골다공증 예방, 근육 약화 방지, 면역력 강화, 심지어 우울감 조절에도 깊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영양제는 젊은 사람이나 먹는 것이라며 가볍게 넘기곤 합니다. 하지만 시니어 건강에 있어 비타민 D는 필수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밤에 자다가 종아리가 자주 당기거나 이유 없이 피곤하고 기분이 가라앉는 경우요. 단순히 나이 탓이라 여기실 수 있지만 의학적으로는 비타민 D 부족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신호를 무시하면 나중에는 큰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 무조건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어떤 어르신은 뼈를 튼튼히 하겠다며 하루에 비타민 D 고용량을 임의로 복용했습니다. 몇 달 후 병원에 오셨을 때는 혈중 칼슘이 비정상적으로 올라가 있었고 신장결석 위험까지 높아져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잘못된 정보가 불러온 심각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올바른 섭취법을 꼭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시니어 분들이라면 더더욱 정확히 알고 드셔야 합니다. 잠시만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께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주변에 뼈가 약해지거나 늘 피곤해하는 부모님, 친척, 친구가 있으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십시오. 그리고 채널 구독을 눌러두시면 앞으로도 제가 드리는 중요한 건강 경고와 생활습관 정보를 빠짐없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비타민 D를 어떻게 섭취해야 하는지가 핵심입니다. 우선 자연스럽게 얻을 수 있는 방법은 햇빛이지만 계절, 피부 상태, 생활 습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한국의 겨울처럼 해가 약한 시기에는 하루 종일 밖에 있어도 충분히 합성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음식과 보충제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음식은 연어, 고등어, 정어리 같은 등푸른 생선, 그리고 계란 노른자, 강화 우유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이런 음식을 충분히 챙기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니어 분들께는 보충제가 현실적인 방법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의사와 상담 후 본인 상태에 맞는 용량을 정하는 것입니다. 무턱대고 고용량을 따라하는 건 위험합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그럼 하루에 비타민 D를 얼마나 먹어야 합니까? 사실 이 부분에서 오해가 굉장히 많습니다. 인터넷이나 지인들 사이에서 떠도는 이야기를 그대로 믿고 자기 몸에 맞지 않는 양을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한민국 보건당국에서 권장하는 성인 하루 섭취 권장량은 대략 600에서 800 IU 정도입니다. 하지만 65세 이상 시니어 분들의 경우 뼈 건강과 면역 기능을 고려해 의사들은 종종 800에서 1000 IU까지 권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것은 평균적인 권장치일 뿐 개인의 혈액 검사 결과와 생활 습관, 기존 질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68세 이모 어르신은 항상 피곤하고 밤에 자꾸 뒤척인다고 호소하셨습니다. 검사 결과 비타민 D 수치가 정상의 절반도 안 되었습니다. 그분은 햇볕을 싫어해 거의 집안에서만 생활하셨고 음식에서도 비타민 D를 거의 섭취하지 않았습니다. 의사로서 저는 하루 1000 IU 정도의 보충제를 권했고 2달 뒤 다시 검사했을 때 수치는 안정적으로 올라갔습니다. 무엇보다 어르신 스스로 몸이 덜 무겁고 기분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올바른 섭취의 변화입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무턱대고 2000 IU, 5000 IU 고용량을 매일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단기적으로는 특별한 증상이 없을 수도 있지만 몇 달이 지나면 혈중 칼슘이 과도하게 올라가
신장에 무리가 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환자는 유튜브에서 비타민 D는 많이 먹을수록 좋다는 말을 믿고 고용량을 복용하다가 신장결석으로 병원에 오셨습니다. 저는 그분께 안타깝게도 몸에 좋은 것도 잘못 먹으면 독이 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신의 몸 상태를 알고 섭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니어분들은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혈액 검사를 통해 비타민 D 수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치 자동차의 엔진 오일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듯 우리 몸의 영양 상태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수치가 낮으면 보충제를 조금 늘리고 수치가 높으면 줄이면 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비타민 D는 지용성 비타민이라는 점입니다. 물에 녹는 수용성 비타민과 달리 기름기와 함께 섭취해야 흡수가 잘 됩니다. 따라서 식후에 특히 약간의 지방이 있는 음식과 함께 드시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예를 들어 점심 식사 후 생선구이나 나물 반찬과 함께 보충제를 드시면 흡수율이 훨씬 좋아집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듣는 또 다른 질문은 이것입니다. 선생님, 저는 칼슘제를 이미 먹고 있는데 비타민 D도 꼭 먹어야 합니까? 여기서 많은 분들이 큰 착각을 하십니다. 칼슘만 먹으면 뼈가 강해진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칼슘이 몸에 흡수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칼슘과 비타민 D는 짝꿍 영양소입니다. 칼슘제를 드신다면 반드시 비타민 D 섭취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그래야 뼈 속으로 제대로 들어가 튼튼하게 자리 잡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나는 아직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시니어 분들이 이미 조용히 부족 상태에 있습니다. 몸에서 바로 신호를 보내지 않기 때문에 더 위험합니다. 혈액 검사나 정기적인 검진 없이 방심하면 어느 날 갑자기 뼈 골절이나 심한 근육 약화로 병원에 실려오는 경우를 저는 수도 없이 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매일 산책하니까 비타민 D는 충분할 거야.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첫째, 계절의 영향입니다. 한국은 겨울이 길고 햇빛이 약합니다. 11월부터 3월까지는 하루 종일 바깥에 있어도 피부에서 합성되는 비타민 D 양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특히 노년층의 피부는 젊을 때보다 합성 능력이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햇볕만 쬐면 된다는 말은 절반의 진실일 뿐입니다. 둘째, 생활 습관의 영향입니다. 요즘은 외출할 때 거의 대부분 자외선 차단제를 바릅니다. 또 미세먼지와 대기오염 때문에 햇빛 자체가 차단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단순히 산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진료실에서 뼈 골밀도 검사를 해보면 매일 산책하는 분들조차 비타민 D 부족 진단을 받는 경우가 흔합니다. 제가 기억하는 환자 한 분은 70세 박모 어르신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동네 뒷산을 오르내리는 습관을 20년 동안 이어오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계단에서 작은 충격에도 발목이 골절되었습니다. 검사 결과는 역시 심각한 비타민 D 부족. 어르신은 충격을 받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건강에 자신 있었는데 햇빛을 이렇게 쬐어도 부족하다니 믿을 수가 없어. 이 사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습관 하나만으로는 안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셋째, 음식의 한계입니다. 등푸른 생선, 달걀 노른자, 버섯 등이 비타민 D를 포함하고 있지만 매일 충분히 섭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한국의 전통 식단에서는 비타민 D가 풍부한 음식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래서 음식만으로 채우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적절한 햇빛, 균형 잡힌 식단, 맞춤형 보충제 이 세 가지를 동시에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봄과 여름에는 하루 15분 정도 팔과 다리에 햇빛을 쬐는 습관을 들이시고 식단에서는 주 2에서 3회 등푸른 생선을 챙기며 부족한 부분은 보충제로 보완하는 것입니다. 제가 권하는 작은 실천법이 있습니다. 점심 식사 후 가볍게 동네를 산책하시고 저녁에는 생선이나 달걀 노른자를 조금 더 챙기십시오. 그리고 본인에게 맞는 저용량 보충제를 꾸준히 드시는 겁니다. 그렇게 몇 달만 이어도 혈액 수치가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무엇보다 몸이 훨씬 가볍고 활력이 돌아오는 것을 스스로 느끼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건강은 거창한 비밀에 있지 않습니다. 매일 반복하는 작은 습관이 쌓여서 5년 뒤, 10년 뒤의 몸을 만듭니다. 비타민 D 섭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아무렇지 않아도 작은 부족이 쌓이면 나중에는 큰 질환으로 나타납니다. 여기서 잠시 제가 드리고 싶은 당부가 있습니다. 혹시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그래야 앞으로도 제가 드리는 중요한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비타민 D가 부족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뼈 건강일 겁니다. 골다공증, 골절 위험, 관절 통증,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비타민 D 부족은 우리 몸 전체에 파장을 일으킵니다. 첫째, 면역력 저하입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D는 단순히 뼈에만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 몸의 면역세포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부족하면 감기나 폐렴 같은 호흡기 질환에 더 자주 걸릴 수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에 시니어분들이 감기에 쉽게 노출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비타민 D 부족입니다. 둘째, 근육 약화와 낙상 위험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줄어드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비타민 D가 부족하면 근육이 더 빨리 약해지고 균형 감각이 떨어집니다. 작은 걸림돌에도 쉽게 넘어져 골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만나는 70에서 80대 환자 중 낙상으로 응급실에 오는 분들 상당수가 혈액 검사에서 비타민 D 수치가 낮게 나옵니다. 셋째, 정신 건강입니다. 믿기 어려우실 수도 있지만 비타민 D는 뇌 신경 전달 물질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족하면 우울감, 무기력증이 심해질 수 있다는 연구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기분이 가라앉는 건 당연하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실제로는 비타민 D 수치가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환자 한 분은 66세 여성 어르신이었습니다. 늘 피곤하고 기분이 가라앉아 정신과 약을 복용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검사에서 심각한 비타민 D 부족이 발견되었고 몇 달간 적절한 보충을 하자 기분이 한결 안정되고 활력이 돌아왔습니다. 물론 모든 우울증이 비타민 D 때문은 아니지만 작은 영양의 균형이 삶의 질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넷째, 심혈관 건강에도 영향을 줍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비타민 D 부족이 고혈압, 심근경색, 뇌졸중 위험과 관련이 있다는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아직 모든 기전이 완전히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분명한 건 부족 상태를 방치하는 게 절대 안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런 작은 신호들을 그냥 넘기고 계신 건 아닙니까? 이유 없이 피곤하다, 밤에 종아리가 자주 당긴다, 사소한 충격에도 뼈가 쉽게 아프다, 기분이 자꾸 가라앉는다, 이런 신호들이 반복된다면 단순히 나이 탓이라고 넘기지 마시고 비타민 D 수치부터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길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병원에서 너무 많은 시니어 환자들이 조금만 일찍 알았더라면 하고 후회하는 모습을 봤기 때문입니다. 작은 결핍이 쌓여서 나중에는 큰 질환이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오늘부터라도 신경 쓰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항상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건강은 우리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정성을 들였는지 그대로 보여줍니다. 비타민 D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관심이 미래의 큰 고통을 막아줍니다.